4월 9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시즌 인덱스, 오른쪽에 알트 시즌 인덱스를 보면 여전히 18에 자리를 하면서 알트코인들 전반적으로 어렵다라는 점 느낄 수가 있는데, 왼쪽에 지금 탑 10의 상황이거든요. 24시간 동안의 흐름을 보면 그래도 나름 이 정도면 선방 아닌가. 지금 증시가 때려맞는 것에 비하면 암호화폐들, 그러니까 비트코인 플러스 알트 대장들의 탑 10 전체의 모습을 보면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심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증시 대비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개인적으로는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스타씨, 전체 시총 차트, 지지라인을 터치할지 여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터치를 하든 안 하든 전망은 흥미로울 수밖에 없다. 많은 고통을 겪은 뒤에는 업 옹리, 상승만 하는 시간이 또 오지 않을까. 지금 하단을 터치한다라는 건 이제 추가적으로 시장이 더 빠질지 안 빠질지, 이 정도에서 지지받고 나아가게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빠져서 바닥 테스트를 하고 나아가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업봉리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작년에도 그랬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XRP, 알트 코인들 중에는 특히 대장급에서는 XRP와 관련된 긍정적인 재료들, 상당히 전폭적인 그런 의미부여가 가능한 재료들이 막 들어와 버렸습니다. 한 3-4가지가 하루 사이에 지금 막 들어와 버리면서, 이게 지금 관세 리스크만 아니면 XRP 거의 폭등을 만들어내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그런 의미 있는 재료들인데, 시장 상황이 요 모양 조꼴이다 보니까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1.8달러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나름의 호재들을 등에 업고 있는 XRP가 관세 리스크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주목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XRP 2배 롱 ETF가 출시가 됐잖아요. 첫날 성적이 굉장히 흥미롭게 나왔습니다. 에릭 발추나스, 2배 롱 XRP 선물 ETF 거래 첫날 500만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이건 매우 인상적인 수치다. 신규 ETF의 상위 5%에 해당되고 2배 솔라나 ETF 거래량의 약 4배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흥행 첫날 성공했다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그래도 XRP는 XRP구나 라는 점도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제프 캔드릭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 XRP는 6배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 전망을 긍정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SEC의 항소 포기, XRP ETF 승인 기대감 때문이다. 이런 상승세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다. XRP는 국가 간, 또 화폐 간 결제 분야에서 유용하고 XRP 레저에 대한 전망도 낙관적이다. XRP는 올해 연말 5.5달러, 내년 말에 8달러, 2027년 말에 10.4달러, 2028년 말에 12.5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사이클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고점을 만들어낼지도 상당한 관심사인데, 어쨌든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2028년 말 12.5달러를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나름의 그래도 보수성을 가지고 전망을 제시하는 초대형 기관에서 XRP에 대한 이런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 큰 이슈가 들어왔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 리플이 이번에 프라임 브로커인 히든 로스를 인수했습니다. 12억 5천만 달러를 인수 금액으로 결정을 해서 히든 로드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리플은 멀티 에셋 프라임 브로커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최초의 암호화폐 기업이 됐다. 리플은 히든 로드와 함께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에 없었던 방식으로 기존 방식과 탈중앙화 금융을 연결하고 있다라고 리플 나름의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의미 부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프라임 브로커를 인수했다라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 부여가 가능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최초의 암호화폐 기반 글로벌 프라임 브로커가 탄생했다라는 겁니다. 리플은 이제 단순한 송금 솔루션 제공 업체가 아니라 히든 로드 인수를 통해서 리플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법정화폐,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을 지원하는 글로벌 중개 업체로 지금 진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관 고객들을 위한 디파이와 전통 금융의 이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의미 부여가 가능합니다. 히든로드는 이미 기관급 프라임 브로커리지를 운영하고 있고 그 기술과 네트워크를 리플이 지금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리플은 기관 고객들에게 규제에 부합하면서도 빠르고 효율적인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리플이 기본적으로는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완전 확대해서 기존의 기관들의 금융 서비스 자체를 온체인으로 옮겨오겠다라는 혁신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 거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로 기존에 이루어졌던 거래가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통해서 XRP 레저 기반으로 펼쳐지게 된다. 너무 섹시한 그런 의미 부여가 가능한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의미 부여는 디파이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은 그동안 XRP 기반의 송금 네트워크를 통해서 탈중앙화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제는 제도권의 고객들이 리플의 인프라를 통해서 안전하게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왜 그렇게 커스터디 기업들을 잇따라서 인수해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배경과 어떤 그들의 전략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프라임 브로커를 인수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를 까는 작업이었구나 라는 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플의 히든로드 인수와 관련해서 비트코인닷컴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랩스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 히든로드는 업계에서 가장 큰 M&A 가운데 하나이고 리플이 더 이상 결제만 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분명한 신호이다. 리플은 차세대 자이언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걸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프라임 브로커 히든로드의 인수가 얼마나 큰 의미 부여가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플 주변에 지금 하루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 상당히 전폭적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에서는 XRP의 올해 가격 전망을 5.5달러로 제시를 했고, 지금 연간 3조 원 정도의 거래를 처리하는 히든로드를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XRP 2배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됐고 첫날 500만 달러 거래량을 확인을 하면서 출시의 성공을 알렸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 지금 단기적으로는 전체적인 거시경제 환경 악화를 통해서 리플이든 비트코인이든 상당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지만, 리플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재료들 하나같이 그 어떤 암호화폐 기업들이 해내지 못한 일들을 지금 리플이 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XRP 홀더분들에게는 상당한 의미 부여가 가능한 그런 지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기에다가 XRP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 특히 폴 애킨슨 SEC 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상원 표결이 이제 내일 이뤄집니다. 그래서 내일 잘 마무리가 되면 내일 정식으로 이제 임명이 되는 거고, 그렇게 신임 SEC 위원장이 자리를 맡게 되면 머지않아서 XRP를 비롯한 알트코인 현물 ETF가 잇따라 출시될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미 2배 레버리지 롱 ETF까지 출시가 돼서 흥행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XRP 현물 ETF 출시는 말 그대로 시간 문제다라고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개 현물 ETF가 출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나 XRP뿐만 아니라 솔라나, 헤데라 해시그래프, 도지코인 등등이 지금 ETF 승인 대기 중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안정화됐을 때 이런 의미 있는 호재들이 들어온다라면 전반적인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 역시 상당히 아주 많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국 법무부도 아주 전폭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입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암호화폐 수사 전담 부서를 해체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수사 전담 부서인 국가암호화폐 집행위원회를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암호화폐 집행위원회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설립된 태스크포스로 암호화폐 믹싱 프로토콜, 토네이도 캐시, 북한 해커 그룹 등을 수사해온 그런 곳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포브스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선회에 따른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콜드 월렛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중단할 예정이다. 다만 카르텔이나 테러와 관련된 암호화폐에 대한 조사에 계속해서 집중할 것이다. 말 그대로 범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거지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무슨 죄가 있어 라고 이제 완전히 선회를 한 것이죠. 마이클 반데포페 시장 전체의 상황과 분위기에 대해서 시장은 왠지 코로나 폭락을 떠올리게 한다. 대규모 덤핑 이후에 비트코인은 빠르게 반등해서 18개월 동안 강세장이 이어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그때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강세장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전문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죠. 누군가는 강세장의 시작점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사실상 강세장 끝났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또 다 근거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어떤 얘기를 했다에 내 귀가 팔랑팔랑 거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나의 기준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기준과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선명하면 마이클 반데포페 아저씨처럼 지금은 강세장의 시작점 부근이야 라고 굳건하게 나의 전략을 세팅했다라면 이렇게 이제 밀어붙이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약세장의 시작 지점이다. 이번 사이클 완전 깨졌다. 기존 4년 반감기 주기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없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라면 수익화할 거 수익화하고 시장에서 이제 좀 멀어지는 게 나름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약세장의 시작 지점이라기보다 강세장을 앞둔 조정장의 성격이 강하다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떤 기준점이 없으면 대응과 이 홀딩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다 라는 건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과연 어떤 전략과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 곱씹어서 고민을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년 사이클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대표적인 기준점이 비트코인의 반감기 주기잖아요. 그래서 반감기 주기에 따르면 지금은 남색 박스입니다. 항상 3년 차에 폭등 그리고 4년 차에는 약세장 그리고 내년에 약세장 이렇게 되는 거를 폭등하고 약세장으로 가는 걸 기본적인 세팅으로 지금 대응을 할 수밖에 없죠. 개미 투자자라면 별다른 고급 정보에 대한 접근 권이 없으니까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이번 4년 사이클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요건 역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이번 사이클도 역시 반복이 됐군 아니면 이번 사이클은 기존과는 다르게 흘러갔군 이렇게 이제 평가가 가능할 텐데 참 궁금합니다. 저는 이 반감기 사이클에 조금 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변화나 차이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저는 반감기 사이클을 기준점으로 깔고 대응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번 반감기 사이클도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대로 똑같이 반복될 수는 없겠지만 리듬 정도는 선명하게 반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라는 굉장히 특징이 강한 인물이 전 세계 경제를 지금 뒤흔들고 있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건 차분하게 지금의 시간을 또 의미 있게 활용을 하는 게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적절한 그런 상황 대응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다소 까다롭고 어려운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이렇게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대응에 조금 더 방점을 맞추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